소유권 파트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자, 그래서 194페이지. 194페이지 소유권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 1시부터 소방점검 한다는데 우리는 1시 마치죠? 집에 가시면 됩니다, 그냥. 아시겠죠? 신경 안 쓰고. 자, 자, 봅시다. 자, 오늘 배우는 게 뭐라고요?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무슨 권이었습니까? 점유권을 배웠죠. 점유권은 뭐였습니까?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인정되는 권리가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인정되는 권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점유권이었죠. 그래서 도둑놈도 뭘 가지고 있다? 점유권을 갖고 있다. 앞으로 좀 오셔야 되는데 왜 제가 좀 두려운가 보네요. 저 앞으로 딱 비워놓고 뒤쪽으로 쫙 앉으시니까. 앞으로 좀 오세요. 앞으로 다 보이죠? 앞에 다 결석을 했나요? 맞네. 앞에 오는 사람이 결석한 사람이 맞네. 맞죠? 네. 제가 좀 공복스럽지만 사람이 아주 뭡니까? 착한 사람입니다. 제가. 자, 아시겠죠? 네? 자, 봅시다. 네. 자, 그래서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인정된 권리다. 그래서 이렇게 점유권, 도둑놈도 그래서 도둑놈도 무슨 가진다? 점유권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점유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랬습니까? 시험에 100% 나오는 게 복습은 좀 하고 계시죠? 맞죠? 네. 복습은 수업 안 들어와도 그때 뭡니까? 집에 가서 동영상 좀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자, 점유자와 무슨 관계? 그렇죠. 점유자와 해복자 관계.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다. 해복자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나중에 점유권을 배우면 반드시 이거는 무조건 봐야 돼. 아시겠죠? 나머지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자, 그래서 점유자와 해복자 관계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게 작년에 여기서 두 문제 나왔거든요. 이 두 문제 나왔고, 이 소유권에 세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 여기 211조에 보고 나와요. 211조. 자, 내가 이 건물에 무슨 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소유권이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자, 이 목적물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사용할 수 있죠. 내가 1층부터 5층까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그걸 임대 넣어가지고 수익할 수 있고요. 또 팔아서 처분해서 돈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이란 권리는 이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뭐랍니까? 소유권이 한다. 반드시 무슨 범위 내에서? 법률의 범위 내에서. 법률 범위 내에서 목적물을,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뭐란다? 소유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제가 정의한 게 아니고 우리 법조문에 211조에 정의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 책에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194페이지에 211조 있습니까? 있죠?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입니다. 법률의 범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현관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란다? 소유권이 한다. 정의 이해됐어요? 자, 내가 상가금을 샀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전체를 뭡니까? 내가 다 사용할 수 있죠. 옛날에 울산에 일중학원이든 동훈학원이든 자기가 건물 사가지고 됩니까? 건물 지어가지고 전체 다 사용하다가 요즘은 뭡니까? 학원도 안 되고 인원이 적고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서실 막 만들죠. 작심 독실 집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임대 주고. 임대 준다는 얘기 뭐예요? 수익한다는 얘기지.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다 사용할 수도 있고, 전체 사용할 수도 있고, 임대주가 수익 남길 수도 있고, 또 처분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권리를 뭘 한다? 소유권을 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위에서 뭔가 소유권이 뭔데라고 합니까? 야, 네가 이 건물을 사면은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어.
이런 권리가 있는 거야. 되겠나? 설명해야 된다, 이 말. 소유권이 뭐, 소유권 뭐 갖고 있는데? 소유권이 뭔데? 물으면 됩니까? 그 정도 설명해줘야지. 네가 이거 뭐 샀지? 네가 갖고 있는 소유물이지? 그럼 네뭐 할 수 있다고?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어. 알겠습니까? 외우지 말고 이해만 하면 된다고. 이런 말이 그 말이다, 소유권이. 아시죠? 이해가 안 되나 보네. 이걸 있잖아요. 진짜 상가 건물을 사거나 자기 거 사면 이해가 돼. 예? 건축주가 안 돼봐서 그래. 건물주가 안 돼봐서 그래. 조물주 밑에 알죠? 건물주라는 거 하잖아. 왜 그래요?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 소유권이 뭔데 하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런데 반드시 무슨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까?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알겠죠? 자, 이런 권리를 뭐 한다? 소유권이 한다. 자, 그 밑에 내용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알죠? 211조만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194페이지에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나옵니다. 그 밑에 이제 내용이 나올 건데 요거는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212조입니다. 자, 212조. 212조 내용이 뭐냐? 토지 소유권의 범위예요. 요 갑의 이게 토지입니다. 갑의 토지. 갑의 토지다. 자, 갑의 토지예요. 갑의 토지인데 여기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럼 이 나무는 누구 걸까? 갑 거예요. 근데 이제 을이 있잖아요. 을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든지 지상권자다. 임차인이다. 이랍시다. 임차인. 지상권자다. 그래서 나무 심으면 이 나무 누구 겁니까? 얘 겁니다. 권원에 의해서 나무를 심으면 누구라고? 임차인, 지상권자예요. 임차인이라는 권리를 토지 임대차를 해가지고 나무 심었어요. 누구 겁니까? 임차인 거예요. 그리고 지상권 설정에서 나무 심었다. 누구 겁니까? 지상권자 겁니다. 근데 무단으로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단으로 심으면 누구다? 토지 소유자 겁니다. 요번에 나중에 자격증 따면은 내가 토지를 하고 임야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문제 물어본다는 거. 그래서 시험에 잘 냅니다. 알죠? 자, 임차인이 나무를 심었어요. 누구 겁니까? 임차인 거예요. 알죠? 지상권자가 지상권자 설정 계약에 의해서 지상권에 의해서 나무 심었단 말입니다. 그럼 누구 거겠습니까? 그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지상권자 겁니다. 알겠죠? 근데 무단으로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소유권에 부합이 나와요. 부합이 뭐야? 붙어서 합치신다. 이거야. 부합. 그럼 누구 거야? 토지 소유자 거다. 알겠습니까? 자, 항상 4월 5일쯤 되면요. 4월 5일쯤 되면은,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 이런 데서 있잖아요. 뭐 합니까? 나무 심자, 식목일 날. 식목일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씨를 아십니까? 알죠? 그래도 모르면 간첩 아닙니까? 그래도 뭐 나쁜 짓, 안 좋은 독재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경제 발전시킨 거는 최고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그분이 뭡니까? 뭘 만들었다고? 식목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산에 나무를 심어도 대출을 해줬다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산에 나무 심어도 뭡니까? 이거 갖고 또 대출 되네? 그러니까 이 돈 빌려가지고 또 딱 투자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때 법이 정비가 많이 됐어요.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공장, 재당 이런 것도 다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돈 빌려가지고 사업하면서 뭡니까? 나무 심고 돈 빌려가 투자하고 또. 공장에 기계 갖고 또 대출받고. 무슨 말이죠?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다고요. 그때. 알죠? 그리고 공법의 틀을 만든 사람이 또 누구냐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서울이 과밀화되고 이렇게 하니까 콤파스로 돌려가잖아요. 돌려가지고 여기는 그린벨트 만들어가 더 이상 확장하게 만들고.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제 책을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제일 고라파하는 공법을 만들었어요. 공법, 건축법. 하여튼 거기서 시작이 그게 됐습니다. 알죠? 옛날 무작정 막 했는데 이제는 법을 만들어서 된 거죠. 자, 일단 그렇다.
그래서 자 시험에 나왔던 거 할게요. 자 우리 임차인이 나무 심었어요. 요거 사용차주. 요 사용차주가 뭐냐면 빌려주는 사람이 대주입니다. 사용대주. 빌려 쓰는 사람이 사용차주라고 합니다. 차주. 자 그러면 사용차주나 요건 무상으로 빌려주는 거고 돈을 받으면 뭡니까? 임대차입니다. 공짜로 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사용대차. 돈을 받으면 무슨 대차? 임대차. 이거 옛날에 대리권 할 때 한번 한 것 같던데. 기억이 날라나? 한번 복수해보자. 무엇을 빌려주는 계약을 무슨 계약을 한다? 대차 계약을 하는데 소비되는 물건을 빌려주는 대차가 무슨 대차다? 소비대차고 자 물건을 빌려주는데 공짜로 빌려주면 무슨 대차? 사용대차. 그때 이제 제가 예를 들었잖아. 저 친구가 뭡니까? 그 삼촌이 뭡니까? 삼산에서 이제 뭡니까?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1층에 20몇 평을 뭡니까? 공짜로 상황도 해줬다고. 관리비만 내고. 알겠죠? 조카를 위해서. 네? 그래서 누구를 집에서? 친구인 와이프가 가서 커피를 내리고 다 합니다. 지는 골프 치고 놀러 다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그러냐? 애가 있으니까. 엄마는 돈 더 벌어가지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저거는 그 친구는 그것도 뭡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놀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기억납니까? 그런 농담? 했었을 거예요. 맞죠? 그때 이제 사용대차를 했잖아. 예? 기억나요? 그래서 이제 물건 공짜로 빌려주면 뭐라고요? 사용대차. 돈을 받으면 무슨 대차? 임대차. 이게 유상입니다. 오케이? 됐죠? 이렇게 했잖아. 그 빌려주는 사람은 뭐랍니까? 대주로 하고. 빌려 쓰는 사람을 차주라 하는데, 차주. 요 사용차주라고 그러지. 예. 자, 그런데 임대차에서는 뭐라 부릅니까? 임대인. 빌려 쓰는 사람을 임차인. 요건 다 알고 있죠? 요 사용대차에 대해서는 우리 시험에 들어가지 않지만 지문에는 나옵니다. 그래도. 아셔야 돼요. 어떤 건지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자, 우리가 내가 돈이 많고 건물이 많다. 건물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조카한테라든지, 예? 여러분 조카한테, 야, 뭐 커피숍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거 사용해. 근데 관리비 내리 전기세하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봐라, 건물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맞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도 그렇게 하겠다. 맞죠? 조카가 한다는데 조카 며느리가 와서 뭡니까? 뭐 한번 커피숍 하라는데 돈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안 받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관리비하고만 내라. 들어가서 네 열심히 해라. 예? 나 수익이 나면 뭡니까? 밥이나 한 개 사라 이렇게 넘어가죠. 와, 그런 삼촌이 없었나 보네. 자, 하여튼 그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그래서 대차 계약이 세 가지가 있어요. 소비되는 물건을 빌려주는 게 뭐예요? 소비대차. 공짜로 물건을 빌려주는 게 사용대차. 돈을 받으면 무슨 대차? 임대차. 전부 다 대차 맞아요? 예? 이거 어디서 했냐면은 우리가 대리할 때 했습니다. 대리권의 범위할 때. 그때 농담도 똑같이 했어 그때. 기억나라고. 예? 그래서 농담을 어떤 분들이 뭡니까? 농담 좀 바꾸면 안 돼요. 바꿀 수가 없어. 왜? 그 연관되는 뭐가 있다고요? 내용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알겠어요? 예. 또 바꿔보면 새로 기억해야 되거든. 근데 그 농담이 기억나서 뭡니까?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대차는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가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시험을 나온 게, 임대차도 그 전에 시험 나왔어요. 임차인에 의해서 나무 심었다. 이 나무 누구 겁니까? 임차인 거라 했잖아. 지상권에서 나무 심었다. 누구 겁니까? 지상권자가 거잖아. 여기 다 맞추니까 이제 바꿔가. 요거 좀 어렵게 내려고. 사용차주가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땅을 뭐가 있단 말이고 무상으로 빌렸다는 얘기야. 그럼 이 나무는 누구 겁니까? 사용차주 거다. 오케이? 지금 임차인 나왔고 사용차주 나왔단 말이야. 지상권도 나왔고 이 세 번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무단으로 나무 심으면 누구 거야? 부와 배가 붙어가 누구? 토지 소유자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신무기란 뭡니까? 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뭡니까? 나와서 하는 뭐야? 소형학댐 그 옆에서 내가 옛날에 봤던 건데 소형학댐 옆에서 뭡니까? 그 어린애들 나무 심기 막 하잖아요. 맞죠? 그 묘목 갖다 놓고 나무 심습니다. 맞죠? 그 나무는 누구 겁니까? 수자원공사 겁니다.
맞죠? 뭐 나무 심으라 했는데 거기 와서 무료 봉사하는 거잖아. 애들을 착취해가 나무를 그냥 무사하고 걷는 겁니다. 애들 노동력 착취하는 거야. 에? 나쁜 놈들. 나 속는데 다 알고 있으니까 법리 관계를 다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요. 보면 딱 나오잖아. 아, 저거 애들 시켜가 나무 심어가 저거들이 이게 취득하는 거네, 공짜로. 맞죠? 내가 나쁜 놈입니까? 법을 배워서 그래요. 예주시고. 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라. 예,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단으로 심거나, 뭐 심었다. 그럼 누구 겁니까? 토지 소유 거죠. 권원에 의해서 심으면 누구 겁니까? 권원자 거다. 됐어요? 시험 문제다, 시험 문제. 알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물어볼게. 우리 이번 시험에 나왔었죠. 자, 토지와 건물은, 자,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 어디요? 건물하고 토지하고 부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와 별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토지가 있다. 건물은 다른 사람이 지을 수도 있죠. 그럼 지상권자가 지어보면은 지상권자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요거는 부합한다, 안 한다? 부합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올해 시험에 나왔던 게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면 건물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O입니까? X입니까? X. 왜? 토지와 건물 별개라니까. 토지의 저당권 설정해도 건물에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해놨다 하더라도 건물에 겸해 넣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올해 시험에 그게 나왔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전에도 이게 기출됐던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딱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자연석이 있어, 또 자연석. 자연석 붙어 있지? 누구 거겠습니까? 토지 소유자 겁니다. 됐어요? 아, 이렇게 됐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또 한 개 더 합시다. 농작물 해야지, 농작물. 또 합니다. 농작물. 벼, 상추, 고추, 이런 것들. 농작물이야. 농작물을 재배한 사람이 어립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도 우리 시험에 3번 나왔어요.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 겁니까? 을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시험 문제라, 지금. 네? 을 겁니다. 경작자. 알죠? 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경작물 심었다 하더라도 누구 겁니까? 경작자 소유입니다. 아시겠죠? 경작자 소유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옛날에 한 4, 5년 전에 우리 수강생이 여기 여천천 알죠? 롯데마트 옆에 여천천. 롯데마트 앞에 있는 롯데마트 몰라? 그 옆에 여천천 있잖아요, 여천천. 오늘 반드시 갑니다, 알겠죠? 거기 여천천에 옛날에 정비하기 전에 거기 뭡니까? 상추, 고추 막 심고 난리 났었거든.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남구청에서 뭐라 합니까? 이제 이거 빨리 언제까지 없애라. 에? 했는데 없애요, 안 없애요? 안 없앱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남구청에서 불법인 거 알죠? 근데 갑니다. 저기 농사 짓는 사람한테 가서 이제 남구청 직원에 가서 물어봅니다. 이거 누가 짓고 있습니까? 당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 거. 좋다. 30만 원 줄 테니까 다시는 안 짓는다고 적고 끝내자. 거짓말 아닙니다. 그러고 이제 가면서 옆에 농사 짓는 사람 누구냐고 그래요. 알죠? 저 호박하고 저거 누구 거냐고 물어보거든. 그럼 그 할매들 다 알잖아. 또 가르치죠. 그래가지고 30만 원, 20만 원, 30만 원, 20만 원 다 줘가지고 안 하기로 하고 딱 해가지고 만일 하면 형사처벌까지 한다고 막 이러거든. 뭐 밑에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또 농사 짓는 사람이 있다니까.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안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다 듣고 이제 농사 안 짓고 정기사업 쫙 들어간 거예요. 알겠습니까? 농작물 누구라고? 경작자 소유다, 경작자. 상추, 고추 심은 사람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남구청에서 정비사업 할 때 전부 다 가서 다 할매 다 찾아가지고 다 두드려가지고 돈 주고 끝냈다니까. 20만, 30만 원. 그리고 이거 법 위반하면은 형사처벌한다까지 막 다 적어가지고 내용이 있어요. 그때 봤거든, 저는. 그래, 내용이 있어요. 그래, 뭐, 고소까지 한다 그러고. 딱 돼 있다니까요. 그다음부터 할매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공서에서 나와가지고 형사 고발한다는데, 형사처벌한다는데, 할매들 간이 통 내려앉죠? 그래서 못했거든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천천.
알겠어요? 자, 그랬다. 그러면 농작물은 누구 겁니까? 시험에 또 이 나온대. 불법으로 경작해도 누구 건데? 경작자 소유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내 땅에,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전화해가지고 나무 심으러 오세요. 이렇게 하면은 뭐 여러분 와서 나무를 심으면 내게 되잖아. 예? 그런데 요거 심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여러분 문자를 못 보내. 농작물 심으면 누구 겁니까? 여러분 거지. 그래서 문자를 안 보내. 실제 딱도 없고. 예. 나무 심으면 소유자가 무단으로 심었을 때. 무단으로 심으면 소유자. 농작물 또 무단으로 심으면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다. 무단으로 심으면 다르네. 예. 그런데 얘한테 뭐 할 수 있어요?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손배는 할 수 있어요, 손배. 부당 이득 반환을 할 수 있어. 땅 사용료 달라고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이 농작물은 누구라고? 경작자라고요. 농사 짓는 사람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헷갈리니까 때문에 또 우리 시험은 어떻게 합니까? 불법으로 경작, 이런 말 나오면 어떻게 또 막 흔들리거든. 불법으로 경작하면 토지 소유자가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옵니까? 있습니까? X라. 농작물은 누구라고요? 경작자. 지금 하고 있는 거 나중에 업할 때 다 쓰입니다. 누가 지었는데? 농작물 그거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는데? 막 물어보잖아, 이 소유자. 예? 이 소유자 나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을 때 뭐라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내 허락도 없이 사용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야 돼. 땅 사용료 얼마 내놔라고. 그런데 여기 있는 상추, 고추, 배추 이런 것들은 전부 누구 거라고? 경작자 소유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돼. 알겠어요? 나중에 뭡니까? 임야, 뭐 토지 거래하는 사람들 이거 다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 안 내? 냅니다, 이거. 진짜 많고, 진짜 많아요.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상을 좀 봤으니까, 이제 지하로 들어가야지. 자, 왜 그러냐? 212조에 보면은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토지 어디에 미칩니까? 상하에 미친다라고 법에 되어 있어요. 좀 이따 법조 볼 거예요. 토지 상하에 미쳐요. 그러면 내가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런 것도 다 되고, 이런 거 다 되는데, 자, 밑에 지하로 갔을 때, 자, 갑시다. 자, 여기에 미채굴 광물이 있습니다. 광물은 채취할 수 있는 권리, 광업권을 누가 줍니까? 국가가 주거든요. 그러면 이 토지 소유권은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갑니다. 알죠? 자, 그래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지 않아요. 자, 밑에 지하수가 있어. 지하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온천수가 있습니다. 자, 지하수는 토지 소유권에 미치가 안 미칠까? 한번 물어볼게요. 온천 개발 누가 합니까? 토지 소유자가 합니까? 맞잖아. 토지 소유자가 바가가 올리잖아요. 지하수 개발 누가 합니까? 토지 소유자. 맞지요? 자, 그래서 지하수와 온천수는 토지 소유권 범위에 미쳐 안 미쳐? 미친다. 토지 소유권 범위에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온천수, 저번 시간에 복수.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 있죠? 자, 온천수는 물건이 아닙니다. 온천수, 공원 이용권 이런 것도 물건이 아닙니다. 판소도 35페이지 지금 있나? 35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35페이지 보면 물건의 종류 보면은 쭉 돼 있는데 온천수나 공원 이용권, 사도 통행권은 물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 32회 때, 26회 때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참고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또 자료 받아가셔가지고 좀 보시고 자,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온천수는 물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독립한 물건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개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온천수가 지하수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 미쳐 안 미쳐? 미칩니다. 자, 나중에 찾아보시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에 봅시다. 194페이지. 자, 토지 소유권의 범위입니다.
범위. 첫 번째 줄, 법조문 나와 있네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어디에 미칩니까? 상하에 미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위에도 미치고 아래도 미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제 앞에 전제 조건은 뭐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나가는, 여러분 집에 위에 지나가는 비행기가 있다. 왜 내 땅 지나가?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미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땅 파고 쭉 내려가면 어디입니까? 아르헨티나 나옵니다. 알죠? 아르헨티나에 가서 내 땅이라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걔도 총사업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미친다?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어디에? 상하에 미친다. 너무 쭉 올라갈 수도 없고 너무 쭉 내려갈 수도 없어요. 층수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됩니까? 허가 받아야 되죠, 허가. 예? 건축을 할 때 뭐 하대 보니까 고층, 초고층 뭐 나오지? 맞죠? 뭐 허가 받고 다 해야 되잖아.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의 밑에 가세요. 자, 양갈로 2번 갈게요. 토지 소유권의 범위. 자연석의 현관평. 자연석은 미칩니까? 아닙니까?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속하나 찾았습니까? 네, 그거 첫 번째 줄 것이고. 광물은 어떻게 돼요? 광업권. 국가가 준다 그랬잖아. 맞죠? 그럼 미치지 않는다.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끝에 있지? 두 번째 줄 있지? 지금 하고 있는 게 포인트라고요. 옆에 페이지. 지하수, 온천수는 토지 소유권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속한다. 3번의 끝에 토지 소유권 범위에 속한다. 지하수. 온천수도 두 번째 줄 끝에 토지 소유권 범위에 속한다. 자, 그런데 4번의 이제 포인트는 속한다 그 위에 끝에 독립한 물건의 객체는 아니다 이 말이지. 자, 온천권은 물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별표해 놓으시고. 온천권 물건이 아닙니다. 26회 옆에 제가 26회 32의 기출이야. 작년의 기출 문제입니다. 온천권은 물건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토지 소유권 범위에 들어가지만 독립한 물건은 아니다. 자, 동굴 빠졌네. 동굴은 어떻게 됩니까? 요 밑에 동굴 있어요. 이렇게 동굴. 동굴은 누구 거야? 토지 소유자 겁니다. 동굴은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갑니다. 범위에 속한다 돼 있지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유권의 취득으로 갑니다. 취득. 자, 우리가 소유권의 취득은요. 자, 우리 판서 노트에 소유권의 취득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판서도 48페이지. 자, 우리가 소유권에 대해서 봤고요. 211조 소유권은 정의가 뭐였습니까? 법률의 소유자는 소유물에 대해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뭐라고요? 소유권이다. 212조는 뭐였습니까? 토지 소유권 범위는 토지 상하에 미친다. 맞죠? 자, 그러면 나무를 무단으로 심었어요. 누구 겁니까? 토지 소유자 거야. 지상권, 임차권, 사용차주에서 그 사람이 고른해서 나무 심었어. 누구야? 고른자 거죠. 임차인, 지상권자, 사용차주 거고. 건물은 부합해 안 해? 안 하고. 자연석은 부합하죠.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했지요. 자, 지하수, 온수소는 토지 소유권 범위에 들어가는데 주의해야 될 게 온천권은 독립한 물건이 객체가 되지 않는다. 포인트예요. 작년에 시험 나왔다고요. 자, 그런 내용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요게 이제 211조, 212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의 취득입니다. 그럼 소유권 취득은 법률 행위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률 행위로 취득하는 방법은 이런 거지. 자, 갑이 을에게 요 X 부동산을 넘깁니다. 합의 플러스 요 계약서 쓰고 이전 등기해가지고. 맞습니까? 파는 사람은 뭐라 합니까?
매도인, 산 사람을 매수인, 두 사람의 합의 플러스 이전 등기 해가지고 받는 방법이 있죠. 이게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 취득 방법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 방법 해가지고 밑에 보시면 판소대 쭉 보시면 선의 취득. 선의 취득. 지금 잘 몰라도 됩니다. 안 나옵니다, 이거. 나온 적 없어요.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뭐랬습니까? 지금 앞에 시간에 했어. 시간이 흐름으로써 취득한 효력이다. 취득시효죠.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정. 무주물 선정.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자, 이거는 요 6가지죠. 6가지. 6가지는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 겁니다. 자, 원시 취득이랍니다. 최초 취득, 원시 취득. 자, 그래서 선의 취득, 취득 시효,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이렇게 해서 취득하는 거를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라고 한다.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책에 한번 볼게요. 195페이지. 첫 번째 줄에 소유권의 취득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게 무슨 행위다? 법률행위다. 그래서 법률행위로 취득하는 방법, 두 사람이 합의 플러스 이전 등기가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법률 규정에서도 소유권 취득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답니다. 그래서 판결, 밑에 나옵니다. 네 번째 줄에 상속, 판결, 경매, 수용 등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 이건 법률 규정을 취득하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뭡니까? 두 사람이 합의 플러스 원에서 이전 등기 해가지고 받는 방법. 법률행위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상속, 판결 같이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 방법 두 가지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가서 취득시효 나옵니까? 취득시효. 취득시효가 뭐랬어요? 시간이 흐름으로써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이게 취득시효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자, 줄 거면 돼. 서서. 취득시효란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자, 생각해야 돼. 자, 일정 기간 동안 뭐가 돼야 됩니까? 계속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진실관계와 관계없이 묻지 않고 세 번째 줄에 권리 취득을 효과가 발생하게 하는 제도를 뭐랍니까? 취득시효랍니다. 자, 그래서 245조 1항입니다. 자, 20년간 소유이사로. 소유이사가 뭡니까? 현관패. 자주죠, 자주. 20년간 소유이사, 자주점유로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별표해놔야 됩니다. 현관패. 뭐 해야 취득한다고? 등기한 소유권 취득한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이에요. 자, 우리 판소노트는 50페이지하고 49페이지 내용이 49페이지 50페이지 내용인데, 자, 이 사람이 소유자예요. 근데 여러분이 을이 점유자예요. 점유자라는 게 누구였습니까? 사실상 마구 있는 사람입니까? 소유자는 갑인데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을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 토지를 누구 토지인데? 갑의 토지인데 을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그래서 몇 년 지나 보면, 그렇죠? 이게 요건이 지금 아까 245조 1항 몇 년간? 20년간. 두 번째, 평온 공연하게 자주가 아까 뭐예요? 무슨 의사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하면은, 세 번째, 점유를 하면은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 취득한다 그랬죠? 맞아요? 자, 그래서 등기함으로 취득한다. 자, 그래서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자주로 점유하면 뭐함으로 취득합니까? 등기함으로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0년 됐어요. 그럼 소유자가 갑이야. 이 사람 소유자 갑이야. 자, 무슨 등기함으로 취득한다고요?
무슨 등기함으로써? 이전 등기함으로 취득합니다. 오케이? 등기함으로 취득한다. 그러면 요거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등기를 해야 됩니다.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요거 어디서 배웠냐면은 판소도 38페이지가 보면 나와요. 아니 배워봅니다. 판소 38페이지 보면은 상공, 판경, 기타의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도 물권이 생기지만 점유 취득 시효는 뭐 해야 취득한다? 등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38페이지에 보면 별표해놓고 이행 판결 돼 있습니까? 38페이지 이행 판결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점유 취득 시효 요것도 뭐함으로 취득한다? 등기하면서. 그 다음에 협의 분할 이때도 어떻게입니까? 등기함으로 취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점유 취득 시효는 법률 규정에 의하지만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다? 등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의 내용 195페이지 맨 밑에 법주문 다시 한번 볼게요. 245조 1항 20년간 소유이사로 평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뭐함으로써 취득합니까? 등기함으로써 조건 취득한다 이 말이야. 자, 이제 넘기셔서 의에 보시면은 자, 의에 보시면은 많이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가입하고 부동산 매매를 했는데 을이 점유를 해왔으나 실제로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죠? 을이 매수를 했는데 뭘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등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 줄 즉 찾았어? 살려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됐어? 즉 찾았어? 중요한 부분을 줄거주잖아. 그렇죠? 자, 즉 갑니다. 을이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20년간 소유이사로 평공항의 점유를 계속하였다면 뭐함으로 취득한다고? 등기함으로 취득한다. 등기함으로 취득한다. 무슨 말이죠? 내가 매수했는데 등기하지 않고 있다고. 그래도 20년 지나면 내가 다시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만일 등기가 된 상태라면 현관패 만일 등기가 됐다 그러면 등기가 이미 돼 있어. 그러면 반가 줍니다. 몇 년? 10년.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점유 취득시효는 뭡니까? 20년간 평공연하게 자주로 점유하고 등기함을 취득하지만 이미 등기가 되어 있으면 몇 년으로 까준다? 반 까준다? 10년. 됐어요? 자, 그래서 밑에 갑니다. 점유 취득 시효 1번, 2번, 3번 딱 묶어놓으시고 1번, 3번 딱 묶어놓으시고 평온 공연하게 자주로 점유해야 됩니다. 자주가 뭐야? 소유이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거. 자, 한번 물어볼게요. 저번 시간에 복습 차원이다.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은 자주 점유입니까? 타주 점유입니까? 자주지. 맞죠? 그럼 지상권자, 전세권자 이런 애들은 2년 뒤면 목적을 반환해야 돼. 타주지. 기억나요? 저번 시간에 임차인,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내가 빌려주고 2년 지나면 목적을 반환해야 되잖아. 그럼 지상권자, 전세권자 이런 애들은 자주야, 타주야? 타주 점유. 매수했다, 경락을 받았다. 무슨 점유입니까? 자주지. 판소도 43페이지 했잖아. 응? 이제 뼈박이야. 뼈박 들어봤어? 뼈박도 못 쓴다. 왜? 판소노트에 다 돼 있거든. 아시겠죠? 네. 자, 하여튼 그럴 됩니다. 자, 하여튼 요번 주에 만들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판소들은. 네. 판소도 빨리 배급돼야 되는데 중간에 수정을 좀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알죠?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하고 있는데 요번 주에 만들어서 드린다고 했죠. 만들어가지고 일단 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계시고 자, 갑시다 다시. 그래서 196페이지에 평온공연 자주로 점유해야 되고요. 20년간 계속돼야 됩니다. 타이틀만 딱 현관해 놓으시고 뭐함으로 취득합니까? 등기함으로 취득한다. 그 밑에 내용 지금 볼 타이밍 아니에요. 판례 내용인데 어려워. 자, 일단 몇 년간입니까? 20년간. 뭐 해야 됩니까? 평온공연 자주로 점유하면 등기함을 취득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이 법을 배우면 245조를 배우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 들으냐면 남의 땅 또 내가 20년간 평공연하게 자주를 점유하면 내게 되겠네. 그 얘기라 이 말이야. 그럴 땐 뭐 해야 돼요? 20년 지났지? 그럼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내가 받아와야 돼. 그럴 땐 누구의 도움 받아야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 받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그냥 막 판사한테 가서 뭐 이게 한다고 판사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안 받아. 변호사가 이게 다 해줘요.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뭡니까? 남의 땅도 20년간 평공인하게 자주를 점유하면 뭐라고요? 등기함으로 내게 된다고. 알겠습니까? 근데 내 땅인데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셔가 내 땅 내가 이제 상속받았는데 그 전에 어떤 사람이 계속 20년 가까이 점유하고 있어. 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방아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취득 할 수 있다.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알겠지?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내용 증명 띄우든지 아니면 뭐 해야 돼요? 임대차 계약서 갖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겠어요? 아버지가 임대를 임대차를 해줬다든지 사용대차 해줬으면 되는데 옛날에 아버지들은 그냥 막 사용하게 했지만 계약서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20년 다 돼가면 어떻게 돼? 가서 이해를 해야 돼. 녹취해놓고 우리 아버지하고 이렇게 했죠. 이런 거 딱 해놓으면은 법원에 막 들고 오면은 그 자료를 딱 틀어보면 끝나버는 겁니다. 알겠죠? 서달라면 안 써줄 수 있잖아. 예? 그럼 이제 그분이 이제 뭐 매달 뭡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몇 살, 이제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 내가 못 지으니까 회사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좀 지어달라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했고 자, 아버지가 이제 농사 지으라고 해가지고 땅 해줬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20년 지나면 시효치도 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가서 이제 뭐니까 녹취를 다 하는 거지. 한 번씩 딱 녹취해가. 그때 우리 아버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 몇 가만씩 좋지 않습니까? 그래 좋지 뭐 이렇게 좀 더 하자, 좀 사용하자. 왜? 집불금 받으려고 뭐 이런 거 하잖아. 다 녹취해 놓으면 그냥 끝입니다. 뼈박. 그럼 시효치도 할 수 있어 없어? 얘가 자주가 아니고 뭐가 됩니까? 타주 빌려 쓴 애야. 알겠죠? 1년에 살 몇 가마리 받잖아. 그럼 임대차예요, 임대차. 토지 임대차. 알겠어요? 자, 물어볼게요. 우리 계약은요, 요식이 원칙일까요? 불요식이 원칙일까요? 불요식이 원칙이에요. 말로 해도 계약이야.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되는 거야. 내가 얘기했고, 그래, 오케이, 사용한다. 그렇게 하고 매달, 뭐, 1년에 몇 가만히 누가, 합의대가 주면은 끝이야, 그냥. 계약 승인하는 거야. 근데 뭐 해놔야 된다고? 녹취는 해놔야지, 그래도. 요즘은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배우고 있던 사람들은 다 씁니다. 근데 여러분이, 우리 아버님 때는 뭡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썼어요, 안 썼어요? 그래서 법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기라. 알겠어요? 그리고 점유취득시효는 한번 물어볼게요. 도시에서 많이 생기겠어요? 촌에 많이 생기겠습니까? 촌! 도시는 한 평에 얼마입니까? 몇 천만 원 하는데, 이 조금만 넘어와도 난리 납니다, 이거. 안 그렇겠어요? 한번 생각해봐. 한 평에, 한번 얘기해 줄까? 명동에 뭡니까? 한 평에 1제곱미터당 1억 몇천 하잖아. 맞죠? 그 한 평도 아니고, 한 평 하면 얼마야? 3 곱하기 하면 3억 몇천 되겠지. 4억 몇천 된다고요. 그러면 그 돈인데, 이 조금만 넘어와도 난리 나죠? 봐라, 서울에 안 살다가 모르는 기라. 울산 시내도 마찬가지죠. 삼산에 가도 2천만 원씩 합니다. 평당. 조금만 넘어와도 난리 나지. 맞죠? 근데 촌에는 뭡니까? 근데 이 관계들이 다 좋고, 막, 서로 막걸리 먹고 이렇게, 좀 지금 막, 그래, 해가지고 다 해줬다, 이가 우리 부모님들. 맞잖아요?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문제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이럴 때 이걸 알아놔야 된다고. 점유취득시효. 그러니까 정말 다 돼간다. 안 되겠다, 그러면 등기가 내 앞으로 돼 있으니까 빨리 가서 대출 받아야 된다. 예? 대출 다 땡겨놓고, 막 제가 취득시 주장한다 그러면 내가 지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뭐를 줍니까? 대출되어 있는 거 그대로 통째 주는 기라. 지가 갚아야 돼. 알겠지? 이 시험 문제였어, 시험 문제. 시효취득 하더라도 그 전에 대출 받은 거에 대해서는 이 원시취득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받는 겁니다. 그럼 대출 누가 갚아? 시효취득자가 다 갚아야 돼.
알겠습니까? 그럼 이 판례를 공부하는 이유가 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임마가 20년 다 돼가 뭐부터 해야 된다고? 대출, 그렇지. 아, 바르네. 시험 문제다, 그게. 맞아요. 대출 이빨 그냥 땡기면 안 되고, 이빨 땡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빨을 압니까? 엄청 땡겨야 된다고. 자, 처음에 은행 가서 땡기고, 또 대부처 가서 또 땡기고. 알겠죠? 그래가 소송 지면 그냥 그 다 주면 돼. 그냥 네 가져가라, 그래. 나는 다, 뭐 했습니까? 돈 다 챙겨놨잖아. 맞아요? 그럼 이 공부하는 이유가 그래요. 여러분이 점유자가 될 수 있다. 20년간 병원 공연에 자주로 점유하면은 등기에다가 청구해가 내가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반대 입장이 될 수도 있어 없어. 그러니까 준비를 다 해놔야 거야, 이 내용을. 알겠죠?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내가 이제 안 당한다니까요. 알겠습니까? 아, 그러면 가서 이제 막 얘기한다니까. 245조 하고 뭡니까? 245조. 20년간 병공인하게 자주로 전미하면 등기하면 취득한다. 그거 모르나? 그랬단 말이야. 알죠? 그래서 이제 이 법조문이 팍팍 나와보면 이제 끝나버리는 거야. 알죠? 근데 이 공부를 배우고 나면은 자격증을 땄어요, 여러분이. 근데 나중에 찾아본대. 그래, 그때 어디서 민법 쌤이 그때 원장이 뭘 했는데. 그럼 찾는데 245조 있네. 달라지는 거야. 알죠? 근데 이미 찾아가기 전에 뭐 여기도 손바닥 적어놔도 245조 딱 적어가잖아. 245조 1항. 네?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내용증 보낼 때 뭐 해야 됩니까? 내용증 보낼 때. 내용증, 법조문 넣어야 돼. 민법. 내가 20년간 병원 공인하게 자주 준비하고 등기하면 취득할 수 있는 이 법조문에 의해서 등기하면 내가 취득할 수 있다. 권한이 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내용 증명에 들어가야 뭡니까? 판사가 인정이 되는 거야. 내 소유사를 밝혔으니까. 알겠어요? 자, 그래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197페이지 가셔가지고. 자, 점유 취득 시의 효과입니다. 효과. 자, 요게 어디냐면요. 자, 나머지 다 볼 필요 없고, 우리 판서도 49페이지. 자, 우리가 원시 취득입니다. 20년간 병원 공인하게 자주를 점유하면은 시효 취득하는데, 자,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인데, 언제까지 소급합니까? 바로 밑에 나와 있죠? 어디 갑니까? 197페이지의 양갈로 2번, 등기 후의 효과에서 무슨 취득이다? 첫 번째 줄에. 원시, 최초 취득으로 본단 말이야. 그리고 2번에 언제까지 소급한다? 점유 개시 시까지 소급한다. 요거 별표 딱 해놓고 요게 33회 때 시험이 나왔어요. 33회 때 시험이 나왔습니다. 33회 기출. 자, 언제까지 소급한다고? 점유 개시 시까지. 판소도 돼 있죠? 소급해서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여기 20년간 7번 보세요. 평공인하게 자주로 점유하면은 이전 등기 함으로 취득하는데, 자, 그러면 얘가 뭐라냐면은 245조의 1항에 의해서 뺏긴다는 거 알고 있죠? 얘가 시효 취득 주장하니까. 맞아? 점유 취득 시효 주장하니까 뺏기는 거 안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뭐라면 얘한테. 자, 그래, 네 소유권 가져가래. 그런데 20년 동안 사용한 사용료 20억이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맞지?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다고? 법조문 247조에 언제까지 소급한다고? 시효취득 완성되면은 점유 개시 시까지 소급해가지고 원시 취득한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얘한테 요 20억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월세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 왜 맞는지 알겠죠? 자, 무슨 취득인데? 20년간 병원 공인하게 자주로 점유하면 등기하면 내게 되는데 내가 최초 취득자가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런데 얘가 얘한테 뭐를 하려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뭐를? 월세 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언제까지 취득한 걸 본다? 언제까지 소급해서? 점유를 개시한 시점까지 소급해서 원시 취득자로 봐서 얘가 얘한테 20년간 월세 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도록 법을 만들었단 말이야. 알겠어요?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게. 이거 5번 질문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소급해서? 점유 개시 시까지 소급해서 무슨 취득한 것이다?
원시 취득한 겁니다. 그 원시 취득한 것이 되기 때문에 20년 동안 사용료 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됐어요? 여기 이제 시험에 나왔어요. 정답으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이 두 페이지 내용 핵심 딱 볼게요. 자, 남의 토지를 내가 20년간 평공연하게 자주로 점유하면, 소유사가 점유하면은 등기함으로 취득하는데 효과는 무슨 취득입니까? 원시 취득인데 언제까지 소급한다고? 점유 개시 시까지 소급해서 무슨 취득자다? 원시 취득한 걸로 봐서 이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이 사람에게 20년간의 사용료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언제까지 소급하니까? 점유 개시 시까지 소급하니까. 별표해놓고 33회 기출 딱 해놔요. 아시죠? 33회 기출. 점유 개시 시까지 소급해서 원시 취득입니다. 자, 이제 넘겨보세요, 이제. 자, 등기부 취득시효로 갑니다.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뭡니까? 뭐가 돼 있어야 됩니까? 자, 우리 판서부터 49페이지 가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20년인데 몇 년을 줍니까? 10년을 줍니다. 평공연하고 자주에다가 플러스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 등기는 이미 돼 있죠? 등기부 취득시효니까 이미 돼 있다. 그럼 이미 등기가 되어 있고 선의 무과실 플러스 되면 몇 년을 더 단축시킨다? 10년입니다. 응? 자, 이 내용을 또 알아야 되는 게 있어. 자, 여러분 이런 일도 생겨요. 부모님이 재산이 많거나 딱 많이 주면 이제 골치 아픈데 이런 법리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 절대 안 당해요. 우리 부모님이 내 때하고 우리 뭐 장남은 아니지만 뭐 줬다. 땅 줬다. 땅 줬어. 내 앞으로 등기돼 있죠? 맞지? 내 앞으로 등기해줬어. 아버지가. 근데 밑에 와가 삼촌이 와가지고 임마 그 땅은 내 거다 이 새끼야 뭐 그걸 쩌쩌쩌 하잖아. 뭐만 참으면 돼? 10년만 참으면 돼. 알겠지? 10년만 참으면 돼. 지랄하고 있네. 마음속에 지랄하고 있네. 뭐 하면 됩니까? 15일 때 그냥 쭉 통과시키면 돼요. 그냥 통과. 예? 알겠지? 뭐라 할 때 그냥 쭉 하면 돼. 쭉. 그리고 몇 년 참으면 돼? 이미 등기돼 10년 지나면 이제 삼촌이 와가지고 뭡니까? 와가 야 이면 내 거야. 그냥 하지 마소. 소송 걸든지. 걸면 100% 득입니다. 여러분이. 몇 년 됐어? 10년.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야. 내 물건인데 내가 실취득할 수도 있거든. 예? 삼촌이 소송 들어온다. 그럼 내가 뭐 합니까? 받으면 돼. 그냥 받아서 뭐 합니까? 판사한테 가서 245조 2항 등기부 취득시효 내용만 주면 끝이야. 알겠어요? 그럼 245조 2항을 한번 보자. 자, 보자. 2항.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 포인트. 부동산 소유자 등기된 자가 몇 년? 10년간 소유이사로 평공연하게 성의고 과실 없이가 뭡니까? 무과실로 점유할 때는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됐습니까? 자, 밑에 가서 동그라미 1번 문제 중요한 판례합니다. 자, 그 등기가 첫 번째 줄에 적법 위한 등기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일단 등기만 되면 됩니다. 등기만. 지금 198페이지 하는 거 알죠? 245조 2항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양갈로 1번에 10년의 등기와 점유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적고 있는데 포인트가 이 등기가 적법 위한 등기가 아니더라도 몇 년만 지나면 10년. 예? 적법 위한 등기 아니라 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은 어떻게 보면 나 실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리고 2번 등기의 승계. 앞에 사람이 5년간 점유하고 등기를 했고 내가 5년간 점유하고 등기했다. 앞에 사람까지 합쳐서 몇 년만 되면은 10년만 돼도 등기부 취득 주장합니다. 됩니다. 오케이? 자, 됐습니다. 그 정도 중요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양갈로 2번에 10년간 등기되고 점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양갈로 2번에 평원공연에다가 뭐가 플러스 됩니까? 선의평원공연에다가 선의 플러스 무과실. 맞아요? 자, 10번 봐봐. 10번 봐봐. 우리 판소도 돼 있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원공연 자주에서 이다 뭐 플러스 되면 선의이고 무과실 플러스 되면은 무슨 취득시효다? 등기부 취득시효다. 그래서 몇 년까지 준다고? 10년까지 주죠. 맞죠? 10년까지 줍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첨부 나옵니까? 나와요? 자, 첨부는 부합, 혼화, 가공을 세 가지 합쳐서 뭡니까? 첨부를 한다. 자, 그래서 밑에 가서 이제 쭉 돼 있는데 옆에 나머지 볼 필요 없고요. 199페이지 부합 나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 요거 아까 했었죠? 부합. 응? 부합. 첨부에서는 부합 어디서 했습니까, 이거? 토지에, 부동산에 나무를 심었다. 나머지는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까? 한번 물어볼게. 나무는 부동산이야, 동산이야? 기억이 모르겠지? 자, 한번 물어볼게. 한번 물어볼게. 자,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트럭에 나무 싣고 가는 차 봤어요, 안 봤어요? 진짜 한 번도 못 봤나 보네. 트럭에 나무 싣고 가는, 큰 나무 싣고 가는, 모르겠으면 아파트 짓고 진 다 지어 갔을 때 나무 심으러 오잖아. 그럼 앞에 기다려봐. 트럭에 나무 싣고 와. 움직일 동 맞아? 나무? 응, 빼가지고 난 옮길 수 있잖아. 진짜 못 봤나 보네. 아파트 다 지을 때 가면 나무 심으러 오잖아. 그 트럭 막 들어가는데 진짜 막 들어가잖아요. 맞죠? 동산입니다. 자, 여기서 시험에, 우리 시험에 나왔더니만, 우리가 했잖아. 부동산에 나무 심으면 부합해서 누게 된다고? 토지 소유자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자게 됩니다. 됐어요? 자, 법적으로 한번 보자. 그렇게 돼 있는가? 자, 199페이지 256조입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현관펜.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부합된 물건이 동산입니다. 자, 부합된 물건의 위에다가 동산. 자, 그러면 동산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누가 취득한다고요? 앞에 주어 뭐야? 부동산 소유자는. 그러면은 부동산에 동산을 부합시키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고? 앞에 주어가 뭐야? 부동산 소유자는.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한다고요. 그러나 타인 권원에서 무슨 시킬 때는 그러지 않아. 이거잖아요, 이거. 타인 권원이 뭡니까? 임차인에 의해서 나무 심었다. 지상권자에 의해서 나무 심었다. 사용차주가 나무 심었다. 이런 권원에 의해서 심었을 때는 누구다? 권원자 거다 이 말이에요. 부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 그래서 타인 권원에 의해서 타인 권원 밑에다가 임차인, 지상권자, 사용차주 적어놔. 이런 권원에 의해서 나무를 심으면 부합하지, 그러하지 않는다는 일은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이제 부동산의 부합 나는데 부합물이 주된 물건은 뭐야 됩니까? A번에. 부동산이 되지? 맞습니까? 자, B번에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증축 부분. 자, 요것도 시험의 포인트예요. 잘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3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야. 그런데 한 층을 증축했어. 누가 했느냐? 여기 임차인이 했어요. 임차인. 여기 요 건물주가 갑이고 임차인 을이 건물을 증축했습니다. 그럼 이 증축한 부분은 이 주된 건물에 붙어 안 붙어? 부합합니다. 오케이? 뭐 한다? 부합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건물의 증축 부분의 구조상 건물로서 독립성이 없으면 기존 건물에 뭐 한다? 증축 부분 부합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효과 갈게요. A번. 자, 기업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효과에서 기업번 원칙. 자, 부동산에 동산을 부합시키면 누구 거에서 소유권이? 동산 소유권이? 부동산 소유자 거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자, 볼게요. 부동산 소유자가 현관펜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원칙이다. 됐습니까? 자, 니은번의 예외. 타인 권원에 의해서 나무 심으면 누구라고? 권원자 겁니다. 부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면은 타인의 권원이란 두 번째 줄 나옵니다. 여기서 찾았어요. 여기서 타인 권원이란 타인 부동산에 자기 물건을 부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한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사용차주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사람들이 나무 심으면 그 사람까지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2번 내용은 밑에 그림 그려놔야 돼.
그리. 이렇게 그리나. 그래도 법조문 내용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돼. 자, 이 큰 물건이 동산인데 가꾸고 여기 을 거예요. 합치면 누구게 될까? 요 큰 거, 작은 거 합치면 누구게 될까?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법이 있다. 그죠? 자, 동산의 합성물이 주종을 구별할 수 있을 때는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어. 알겠어요? 그런데 비슷하면 어떻게 될까? 이 주종 구별할 수 없지? 그럼 어떻게 될까?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합성물을 뭐 한다? 공유합니다. 2분의 1씩 공유하겠지. 알겠지? 자, 밑에 봅시다. 자, 257조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부합한, 자, 밑에 동산간에 부합합니다. 부합한 합성물의 소유권을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면 주종을 구별할 수 있을 때는 누가 한다고?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러나 주종 구별할 수 없을 때 행합행, 부합 당시 가입비율로 합성물을 마음 된다. 공유하면 된다. 아,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면 요 그림은 해결되겠지 그러면? 그림은 해결돼? 요 그림 그리면 법조문 외울 필요 없잖아. 맞아? 자, 주종 구별할 수 있는 주된 동산 소유자 소유권 취득하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 비슷하다. 그러면 공유다 이 말이야. 그림 이해됐어? 그럼 이 법조문도 그림으로 이해했군요. 알겠어요? 요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자, 이제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를 했고 좀 쉬었다가 공동소유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0분 쉽니다.